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봅시다. 이 종목도 의외로 여러분 중에서 많이 물려 계신 친구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 때 모 친구가 저에게 상하 프론테크를 한번 분석해달라 이런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한 번 정도는 우리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서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하 프론텍의 뒷 배경에는 우리 수소차가 있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가 있죠. 이러한 것들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나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될지 이걸 대체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기죠. 기존의 문재인 정부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신정부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한번 의견을 같이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일단 5,000원까지는 지금은 이제 전보죠. 전보 영역이다. 신정부 수소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겉으로는 제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정부는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부가 수소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수소를 들고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상당히 플래그십이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수소를 플래그십 앞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현대차가 수소차 개발에 대해서 승용차에서 상용차로 바꿀 전망. 이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승용차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상용차로 갈 것 같은 상용차로 가면은 사용량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죠. 네. 그러나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 그러나 반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일단 5만 원까지 보고 5만 원 탈환 시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이 전략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의 조언이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78,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7,000원 딱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 4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5만원 수준까지는 견디셔야 됩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다 팔아라. 과감하게 미련을 갖지 말고 다 매도하라. 이게 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보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사는 모습이 나오는구나. 우리 개인 기관 투자가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수급은 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12만 주에서 12만 주 후반대 13만 주를 살짝 찍었다가 다시 12만 주로 빠지는 큰 변동이 없는 그러한 공매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수소차 서프라이 체인인데요. 동사는 수소차의 핵심인 연료전지, 그 중에서도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상하 프론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료전지 여기에 속한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뭐 수소 저장장치, 수소 인프라, 전장 부품, 운전장치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올라갔다 터지고 다시 토해내고 이런 것들을 작년에 반복을 했죠. 따라서 올해도 마찬가지 확률인데 일단은 정중동하면서 전부 밀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수소차 관련 서프라이 체인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연료전지 스택만 한번 봅시다. 현대모비스에게 다 납품을 하는데 코롱인더 막 전극 접합제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다.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현대제철 분리판, 세종공업 분리판, 동아화성 가스켓을 만들고 상하 프로텍은 분리막을 만드는 코롱 머티리얼스도 분리막을 만들고 아직까지는 뭐 통과는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수도 공급 장치에는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한원시스템, 전기 공기 공급 장치야 수도 공급 장치는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공기 공급 장치는 한원시스템, 현대위안, 뉴로스, 코롱인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쭉 보십시오. 다음에 열관리 장치, 수소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소 저장 장치는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일진 다이아 그렇죠? 일진 하이 솔루스가 이제 상장이 됐죠. 네, 세종공업, 이지, 유니크, 모트닉,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일진 하이 솔루스하고 효성 첨단 소재만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장장치, 그 다음 충전 인프라. 최근에 충전 인프라는 좀 이번 정부에서 좀 많이 밀어붙였는데 생각보다 올라가도 많은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그렇죠? 하나솔루션. 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화학.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소 관련 연료 전지는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미코 이렇게 세 회사가 말씀드리죠. 두산 퓨어셀은 주로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들고 S 퓨어셀은 건물용 연료 전지를 만들죠. 미코는 국내 최초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연료 전지 시장은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수소 관련, 수소차 관련 이런 것들의 밸류체인을 쭉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캡처하셔서 인쇄한다 오린 다음에 이렇게 자기 책상에 붙여 놓는다든지 자기 관리하는 그러한 자료책에 놓고 보시고 또 보고 대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저희 분석 메소달로지 1번이 뭐 하는 회사이냐. 두 번째, 이 회사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냐. 현재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뭐냐. 상승하는 원인은 뭐냐.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서 내 의견은 뭐냐. 이런 스타일로 메소달로지를 전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제 것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경계로 핵심 기본이 잘 돼야 돼. 대체 뭐 하는 회사냐. 무엇.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대체 매출액이 어떻게 되어 있냐? 누가 어떤 사업부가 이 회사의 핵심이냐? 뭘로 먹고 사느냐? 향후에는 또 뭘로 먹고 사느냐? 이게 정말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쪽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것을 하는 회사들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맵을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소차 주요 부품별 서프라이 체인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이것을 잘 잘라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동사의 주요 제품 및 매출액 비중을 한번 봅시다. 동사의 주요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2차 전지 사업에서 실 가스켓 인서레이터라 해서 배터리 전해액 누수 방지를 위한 부품이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해액 누수 방지를 위한 부품. 다음에 이제 16.3%를 기록한 게 반도체에 관련돼서 웨이퍼 세정 및 이동에 사용되는 장비,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이형 필름, 이것을 만드는 매출액이 16.3%죠. 그 다음에 16%를 차지하는 게 디스플레이 브링에서 FPD 글래스 생산 공정 중 이송 보관을 위한 장비가 1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가 기타죠. 그렇죠? 주사기, 재사용 방지, 앰플, 유리가루, 필터 기능, 자동차 및 중장기 부품, 특정 물질을 선택적으로 분리막시키는 여감하게 한 이런 기타 사업부가 15%. 그 다음에 14.8%를 차지하는 게 프린터 토너 용지 전사, 용진의 토너 정착, OA, 우리 사무용품에 사용되는 그러한 사업부가 14.8%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다양하게 사용되는 게 또 14.8% 사용되는 자동차가 있네요. 자동차용 CLU 부품, 컨트롤 케이블, 전기 전자 및 가정용 부품 이러한 사업 제품을 만드는 또 자동차 사업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가장 핵심인 2차 전지 분리막은 현재 매출액이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막 시작이란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부에는 이름이 올려놔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핵심 공부는 기존의 동사가 했던 다양한 사업부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동사가 선별을 했는데 이게 수소차 연료전지에 관련된 그러한 제품이라는 거죠. 과연 뭘 만들고 뭘 생산하고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 이 부분에 우리가 콕콕콕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 상하 프론트에게 공부하는 핵심이죠. 자,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인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다. 자,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을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택은 전해질막하고 전극 촉매하고 분리판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MEA라고 하는데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쌓아서 적층해 가지고 우리가 스택 이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동사는 이 중에서 전해질막 PEM이라고 하는데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을 PEM이라는 이 전해질막을 만드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을 생산하고 있다. 이것의 영문 이름은 PEM이다 부른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되죠.
이 고분자 강화 전해질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연료 전지 내에 전기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죠. 전기를 발생한다. 수소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수소 이온만 통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전해질막이 불소수지 계열의 특수막이다. 동사는 불소수지 계열을 만드는 거죠. 불소 계열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특수막이다. 이 전해질막이 탄화수소계가 있고 불소수소계가 있는데 불소수소계가 훨씬 비싸고 난이도가 높다. 동사는 수소차용 이 PTFE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했다. 5년 전에 개발을 시작해서 성공을 해서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불소수지 계열의 특수막은 미국의 고텍스사 아시죠? 우리 옷 만드는, 섬유 만드는 고텍스사가 시장의 점유율의 100% 거의 아도를 찍다가 우리 상하 프론텍이 현대 모비스와 서로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해서 5년 동안 한 다음에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핵심은 일단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해질막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1번인데 더 큰 것은 결국 향후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로 확산이 예정된다.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연료전지에 들어간다면 수명도 길어지고 힘도 세지고 좋은 점이 많은 거죠. 자, 수소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은 두 개의 계열이 있는데 불소계가 있고 탄화수소계가 있다. 불소계는 미국 고텍스사하고 한국의 상하 프론텍이 만드는다. 이게 불소계고 이게 좀 어렵고 가격이 비싸죠. 탄화수소계는 미국의 3M과 한국의 코롱인더가 만드는 게 탄화수소계다. 이 탄화수소계 코롱인더도 이걸 개발한 후에 현대 모비스에 퀄 테스트를 요구를 해서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수소막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만드는 매출을 보면 20년에 35억밖에 매출이 안 나왔어요. 21년에는 93억, 25년에는 1937억, 갈수록 이렇게 확 늘어나죠. 30년에는 6296억, 전체 동사 매출의 58%를 차지할 거다. 지금 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10%, 다음에 39%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날 거다. 이러한 아주 그 전도 유망한 브라이트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작년에 수소차가 막 치고 올라올 때 동사가 6만 원까지 7만 원까지 치고 올랐던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스택의 원가 구성을 보면 막전극 접합제 동사가 만드는 MEA가 43%, 가스 확산층이 21%, 분리판이 18%, 가스켓이 10%, 기타 8%에서 여기가 돈이 가장 비싼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PTFE의 멤브레인 이 분리막이 향후에 사용될 층은 이렇게 다 메디컬에도 사용되죠. 그죠? 네.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메디컬에서 많이 사용되고 필트레이션은 이제 다양한 뭔가 여과를 하는 산업용으로 필요한 여과 사용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될 거 텍스타일, 우리 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공기는 들어갔다 나가게 하고 물은 들어오지 않게 하는 아주 고기능 섬유들 이러한 것들이 사용될 사용 범위가 늘어난 거죠. 가정용 연료전지에도 사용이 되고 동사의 미래는 그렇게 나쁘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두 번째 생각, 왜 그러면 동사가 지금까지 76,000원, 7만원 같은 게 36,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에서 발 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수소차는 것은 상용차가 아닌 일반 우리 세단 같은 차를 말하죠. 수소차 개발 파이프라인을 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보여요. 향후 전망은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센티 측면에서 기스가 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작년 말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을 보도를 하면서 동사를 비롯한 수소차 관련 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제네시스에 크게 기대치를 하지 않았는데 혹시 현대차가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그 센티 주식은 센티라고 그랬죠. 이 센티가 기스가 나면 주가는 박살이 나죠. 시장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소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나 센티가 망가진 것에 대한 염려는 반드시 존재하죠. 네. 결국 수소차가 궁극적으로 상장할 세그먼트는 상용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격은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의 첫 투자를 승용차 중심으로 가정한 이유는 소재, 부품 개발과 대량의 생산 체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한다면 상용차로 가거나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차로 가지 않을까. 개발 과정에서 파이프라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수소차 성장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일단 시장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향후 미래의 목줄은 신정부가 수소 산업을 어떻게 기르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는 대체 수소와 수소차 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이 발표한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에 따라 수소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SK, 현대차, 포스코, 두산 등 수소 관련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중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수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 지형에서 국회 견해적인 수소법들 다수가 대부분 민주당이 발의한 법들로 국회 통과 관측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수소경제 관련 공약은 원자력, 수소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주유소 및 LPG 충소내 설치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연료 조절을 포함하는 방안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충전이 필요하다. 많이 파는 것도 되지만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같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 법을 통과시키는 거. 이게 이제 위험성 때문에 반대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에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수소 충전 관련된 기업들, 그렇죠. 일진 하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역발전 정책으로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대구, 경북에도 그린 수소 플랫폼을, 강원에는 삼척을 액화수소 거점 도시로 하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글로벌에 하는 국내의 다양한 지역의 수소 관련 기업들을 산업을 키우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수소경제 활성화 공약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수소경제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발의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완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만 개정안은 7개나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법안 개정안이 이게 곧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신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다시 열리면 이들 법안은 모두 의석수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발의가 됐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수소경영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 법안의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가공에서 발생한 개질수소, 그레이수소를 연료전지 발전 용도로 사용하는 양을 줄여 청정수소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레이수소보다는 청정연료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하도록 법안을 바꾼 거죠. 또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수소 혼소로 전환할 경우 법적 지원을 근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베이스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를 환원재로 이용해 철강제를 생산하는 기술개발 지원 정책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는 포스코 등이 개발한 수소 환원 제철 기술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SK, 포스코, 효성 이런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그러한 전략과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유용한 쪽으로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개질수소, 그레이수소를 연료전지 발전용으로 지금 많이 써왔는데 이것보다는 청정수소를 좀 많이 보급해서 새로 개발하거나 더 생산을 해서 이쪽으로 활성화하는 법안은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간다면 수소 관련 법안들이 좀 활성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2개나 있습니다. SK는 계열사인 SK가스가 2030년까지 LPG 충전소 100개의 수송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윤석열 당선과 공약이 좀 겹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SK가 신정부 아주 빠르게 코드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로 함께 SK가스는 또한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수소 혼소 발전소에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SK가스가 수소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빠 보이진 않는 종목인데 현재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대형 수소 화물차 엑시언트를 출시해 국내 화물 수송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수소 화물차를 1만 대 운송하기로 한 등 역시 수소 지원 정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역시 상용차로 현대자동차는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상용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상용화 일정을 반영해 정부가 국가 온실 감축 목표인 NDC라고 그러죠. 상향하는 등 국가 개입과 함께하고 있는 만큼 지원 정책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탈원전 백지화 공약으로 원전 사업 부활 가능성이 높아져 두산은 두산 퓨얼셀 선봉으로 수소 산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국내 연료전지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등 이미 국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소경제에 관련된 대회에는 코오롱, 효성, 하나 등이 합류 중이죠. 코오롱은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산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효성은 수소 액화플랜트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린수소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수전의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한화, 효성, 이런 코오롱, 이러한 기업들, 화학과 관련된 기업들을 과거부터 전통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할 예정인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이 굉장히 앞서서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신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고 이끌어갈지가 핵심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정부가 들어서 좋아했기 때문에 얘들은 신정부는 제가 봤을 때 센티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제가 봐서는 뭐 항공이 아니라 우주, 항공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수소 관련 기업들은 좀 팔고 우주, 항공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향후 투자 포인트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속적인 수소 투자가 진행 중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 급락은 동사의 주가 급락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수소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소재 생산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동사의 고객 현대모비스는 1조 3조를 투자해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 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과 발전 부분에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조직 개편을 통해 개발 이주 연료전지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를 확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 프론텍의 멤브레인은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설비에도 핵심 소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전의 설비.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시대 전체의 개화에 수혜를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신정부가 개화 발전할 의지가 정말 강한다면 우리 상하 프론텍은 5만 원이 아니라 전고점 7만 원도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승용차 한 개 모델의 개발 중단이 수소차와 수소시장 전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는 게 아니냐.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미미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소에서 좋아서 센티가 올라갔었는데 글로벌적으로 수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해 또 글로벌적으로 수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거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만 방방 뜨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중국이 강도 높은 지원으로 전기차 이어 수소차 굴기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부분은 중국이 좀 나설 것 같아요. 일단 전기차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로 수소차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소차는 핵심 소재 부품 공장 건설과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중국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습니다. 상용차 구매 보조금에도 보조금 적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팩이라는 롱기 등 대표적 중국의 기업들은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나 나올 것 같아요. 수소차는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클린 트럭 의무화 제도.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는 차가 못 들어오게 바꿔주거나 보조금을 줘서 바꾸는 거죠. 2024년을 기점으로 상용차 위주로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아직도 시간이 너무 좀 남았네요. 가장 적극적인 EU인데 EU 국가들은 주요 도로 150km 단위로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면서 상용차 전용 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용차. 역시 포커스는 상용차입니다. 상용차 업체들의 수소차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경제성 문제도 시간이 지날도록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전기차와 달리 원재료에 비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과 개발 비용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수소 개발 활성화와 대량 생산 체제의 전환이 수소 연료 전지의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10년 전의 전기차와 같은 초기 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좀 글로벌적으로 누가 앨런 머스크처럼 좀 프론티어가 있다면, 퍼스트 펭귄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나쁜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경제성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 수소차 시대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 핵심은 두 가지죠. 첫째, 신정부가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 현대차가 상용차로만 가고 승용차를 거의 뭐 팔리는 정도만 그렇게 과감 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승용차 면에서는 좀 어둡게 보인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 어떤 모습을 일단은 씨앗은 이미 뿌려졌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리오픈이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수소와 수소차, 상용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일단은 5만 원은 팔아라. 팔고 우주 항공이나 로봇 쪽으로 가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동사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2021년 매출 1821억에 142억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150억 정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사에 대해서 상하 프론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소차와 수소 전체에 대한 서프라이 체인 그리고 국가 정부 정책, 이 수소 관련 산업을 한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서 오늘 한번 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